동경의 위치 관계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세 글자 그, 일, 알파. 얘는 좀 떠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저 제목뿐만 3번 읽으며 암기할게요. 시작!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 일, 알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 일, 알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 일, 알파. 자, 여기에서 1번 그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요 그림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일이라는 말로 시작되네.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일자로 시작되는 개념이 있어 없어? 일, 반, 각 있죠. 그래서 두 동경을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요 알파 없애기예요. 여기에서 알파는 무엇을 의미하냐? 기억하세요. 평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합니다. 평각이 뭔지 알죠? 평각을 알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알파 평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두 동경식을요 더하거나 뺀다, 더하거나 뺀다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주셔야 합니다.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각이에요. 자, 세타가 2사분면에 있을 때 이 세타의 동경과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해! 이런 표현이 보이면 제일 먼저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2사분면에 세타를 위치했는데 요것이 뭐와 일치한다? 7세타와 위치한다. 라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자, 이 그림에서 기준이 되는 평각을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 후에 평각을 그린 후에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게 그림이야, 그림. 끝났어. 이제 일반각 1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나는 지금부터 이 그림을 보면서요. 세타와 7세타의 일반각을 적을 건데 적을 때의 요령은 뭐냐면요. 항상 이런 문제는 앞쪽에 작은 세타, 뒤쪽에 큰 세타가 나와요. 앞쪽에 작은 세타, 뒤쪽에 큰 세타가 나와요. 우리는 항상 큰 녀석부터 적을 거야. 왜?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각 쓰는데 나 7세타부터 표현해 볼 거야. 자, 일반각의 특징은 뭐예요?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얼만큼 이동했습니까? 그림에 보니 얼만큼 이동했어? 표시했잖아.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과 끝을 보니까 몇 도? 알파만큼, 평각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쓰는 게 일반각이었잖아. 자, 정신을 차려야 돼.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는 세타를 표현해 볼 거예요. 세타 역시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일반각 끝났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3번 뭐 해야 됩니까? 알파 없애기 해야 돼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알파를 없애는 데만 집중합니다. 알파를 없애려면 지금 이 시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뺀다. 그럼 또 여기에다 대고 선생님 이상해요. 6세타는 0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수학적으로 요 상황에서는 0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일반각에서요. 요 자리는 내가 확실히 알고 쓰는 자리야. 모르지만 그냥 표현을 해놓은 자리야. 모르지만 표현해 놓은 자리예요. 즉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네 라는 자리야. 그러면 얘가 일치하는데 설마 세타하고 7세타의 바퀴수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은 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빼줘도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얘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얘를 계산하면 무조건 이 360도 곱하기 n 자리는 우선은 그냥 내려와야 돼요.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빼는 게 아니야. 얘 역시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알파 없애기까지 끝났지?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을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요구사항을 봤더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를 구하래요. 와우, 나 세타 값 구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요식 있죠? 요식의 양변을 6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60도 곱하기 n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맨 앞쪽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 다예요. 그러면 n자리에 들어가는 건 정수지? 나 여기에 정수에 이제 쫙 넣어보는 거야. 정수에 넣었을 때요, 바로 이사분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n자리에 몇 넣으면 될까? 2 넣으면 120도.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정수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습니까? 결국 세타는 몇 도? 120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 120도야. 빼기 2분의 파이 90도네요. 120도에서 90도 빼면 몇 도? 30도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아졌습니다. 자, 코사인 3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아유, 공부 열심히 했네요.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면 무조건 그 1 알파 작업을 해놓은 후에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자, 한번요, 선생님이요. 문제 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가요,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야. 그래서 좀 개념집에 있는 거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집 푸시면 하나도 안 어려울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x축 대칭일 때, 와우, 두 동경의 위치 관계구나.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푼다? 그 1 알파. 다시 어떻게 푼다? 그 1 알파.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봤더니 세타는요 1, 2, 4분면 사이에 있대. 그리고 3세타는 문제에서 어디에 있는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져 있어요. 몰라요. 근데 난 3세타도 그려야 되고 5세타도 그려야 돼. 근데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모르니까 그냥 막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에이, 막 그려. 얘 3세타라고 하자 라고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자, 3세타는 막 그려놨지만 5세타는 막 그리면 안 되지. 얘는 x축 대칭이므로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그림을 그린 후에 평각 알파를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얘가 바로 평각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요만큼의 각도 몇 도만큼 차이 나겠어? 대칭이니까 알파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저 그림을 보고 나는 3세타부터 표현한다, 5세타부터 표현한다, 5세타 큰 녀석부터 표현한다.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게 양의 각인데 얘는 거꾸로 알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네.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3세타는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구나 라고 식을 이렇게 씁니다. 자, 두 식은 알파를 없애려면 더해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빼야 해요? 더해야 해요? 더해야 해요. 그래서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8세타는 얘는 그냥 내려오는 거랬죠? 360도 곱하기 n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알파를 없애는 작업까지 하는 게 모든 문제의 기본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세타를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네. 얘기해보자. 각 세타를 구하라는 건 답을 호도법으로 내라는 거예요? 60분법으로 내라는 거예요? 호도법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를 가지고 풀 건데 호도법으로 바꿔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세타는
360도를 8로 나누면 몇 도 나오는데? 45도. 45도는 뭡니까? 4분의 파이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n이 요렇게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그런데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상태래요. 자, 이때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한번 쭉 불러볼까? 0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 돼요? 안 돼요? 되죠. 2 돼요? 안 돼요? 되죠. 3 돼요? 안 돼요? 되죠. 4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 그래서 각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라고 이렇게 3개의 답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푸는지 알까? 네.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 연필이 잘 안 나가네. 자, 세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0도와 파이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이므로 그림부터 그리는데 세타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세타를 아무 곳에나 거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까? 얘를 180도 회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여기 이렇게 선을 슉 그어놓고 얘가 바로 6세타야 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 후에 평각 알파를 표현합니다. 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6세타의 평각은 몇이 되겠어요? 얘는 표현하면은 180도에다가 알파만큼 더 더해진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180, 파이로 그냥 할게요. 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더한 요런 평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각인 6세타부터 표현할게요. 자, 요번엔 호도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표현하면 2m 파이, 그리고 평각 쪽은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세타를 표현해보자. 2m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죠. 알파를 없애려면 두 식을 더해야 됩니까? 빼야 합니까?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슉 뺐더니 5세타는 얘는 버리지 않죠. 2m 파이 플러스 파이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을 봤더니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뭐로 나눠버린다? 5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세타는 자 5분의 2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네요. 5분의 2 파이 곱하기 n 나오고 파이도 5로 나누면 5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범위에 의하면 세타는 0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아야 되지. 이때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어떤 정수들이 가능할까? 0, 1, 2까지 가능한가? 2 가능해요? 2 넣어버리면 5분의 4파이, 5분의 파이에서 5분의 5파이는 파이가 돼버려서 얘는 안 되겠다. 그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두 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타의 값 구하면 0 대입했을 때 5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고 세타 자리에 1 대입했을 때 5분의 3파이가 하나 나오겠네요.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답은 몇이다? 5분의 4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이제 공식을만 외웠던 애들은 외우면 풀 테고 못 외우면 얘는 틀려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1 알파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 봤더니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은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이네요. y는 x 대칭이래요. 자, 그래서 두 동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맘대로 그림 그리면 되겠구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알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x 대칭인 요 녀석이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평각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 부분을 이미 알파를 써먹었네? 우리 보통 평각을 알파로 썼는데 알파란 문자가 사용됐지? 그럼 이제 알파란 문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각을 요번엔 세타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타하고 이 뒤쪽에서 같은 각은 요 각이지. 대칭이니까. 맞아요?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표현하고 요번에는요 평각 세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무거나 먼저 써도 상관없지? 예, 알파는 몇 바퀴 호두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2m 파이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만큼 더 움직였다? 세타만큼 더 움직였다예요. 베타도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베타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0도까지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요 베타는 90도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가 여기에서 거꾸로 음의 각으로 세타만큼 이동했어 라고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평각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한다. 그래서 더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나오죠. 자, 대칭일 조건, 즉 대칭일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공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모든 상황을 다 이런 공식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네, 물론 외우면 외울 수는 있어.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하지만 예,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뭐지? 고등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함수까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린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4주 남았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수학 한 4주만 더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수학 1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뭐 해야 돼? 그 한 달 동안 이 뒤에 이제 삼각함수 막 이런 거 배우는 그 한 달 동안 뭐 해야 돼, 혜인이? 수학하. 한번 풀었니? 너 수학하 수업을 안 듣는구나. 수학하 함수까지 한번 했니? 네? 수학하 함수까지.
영상 듣고 있지 않아? 뭐 하고 있지? 수학 안 하고 있니? 기말 준비 안 해? 아니, 중간고사 준비 안 해요? 선생님 수업 몇 번 들었어요, 수학학? 문제집은? 2번 다 냈어요? 그거 빨리 요 한 달 동안 마무리 지시고요. 이제 이거 한 달 뒤에 4주 지나고 나면은 중간고사 범위 들어갈 때 1시리즈든 블랙라벨이든 자이스토리든 좀 더 상급 교재 개념집 잡아가지고 더 풀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1등급 나왔어요? 좀 여유롭게 간당? 간당? 그럼 더 하셔야 돼요. 그거 아차해서 2등급 떨어져 피눈물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돼. 항상 너무 불안하게 혜인이는 모든 수학의 교육과정을 움직여서 선생님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수학하를 좀 신경 써두자. 예, ABC 내가 알기로는 우리 혜인이 그렇게 많이 숙제를 낸 것 같지는 않아. 다 찾아가지고선 시험 범위 1단원, 4단원 하시고요. 1시리즈 하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중학생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이야 뭐 이런 마인드로 좀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끝났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요 선생님 호도법을 등장시킨 아주 위대한 도형이 있으니 그 도형이 누구다? 부채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는 근원이 원이에요. 왜? 부채꼴은 원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사실 부채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원 부채꼴과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원 부채꼴 공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문제가 나오면 딱 2개가 등장해요. 원의 둘레 혹은 원의 넓이가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말. 야, 원의 둘레건 원의 넓이건 본질은 오직 뭐 하나를 구하라는 거다?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야 라고 항상 얘기하죠. 자, 반지름 미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선 조건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원과 관련된 이론은요 조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 둘레 L은요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에요. 원의 넓이 S는요 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 숫자야. 파이도 사실 뭐야? 3.14 이런 숫자에 불과하잖아.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반지름 R만 알면 무조건 답을 낼 수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는 3.14라는 호도법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린 반지름 R만 하나만 알면 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런데 부채꼴은요 좀 상황이 바뀌죠. 자, 부채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일부가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부채꼴에서 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지. 그 얘기는 뭐야?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전체 중에서 요만큼만 구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뭐도 알아야 된다? 중심각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채꼴에선 조건이 항상 기본적으로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조건 2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채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자. 원둘레는요 2파이R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육시분법으로 보통 주어졌기 때문에 야, 그런데 이 전체 원둘레에서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X도야 요런 거 풀어봐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단위 도도도 약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안 보였을 뿐이지 예, 원래는 도도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였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마찬가지로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역시 원 전체의 넓이에다가 360도 분의 x도를 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자, 중학교 때 60분법 위주로 움직였다면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호도법의 단위가 생겨나기 시작하지. 자, 호도법으로는 360도 뭐라고 바꿀 수 있어? 2파이. 그리고 중심각 x도는 호도법의 단위로 보통 세타라고 바뀌어버려요. 세타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거 약분되지. 2파이 약분되니까 r 세타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L은 R세타. 가까이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도는 호도법의 단위로 2파이로 바꾸고 x도는 호도법의 단위로 세타로 바꾸고 여기에 파이 r의 제곱을 곱했더니 파이 지워져서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만 남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그런데 위식에서 야, r 세타는 l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나왔는데 여기 r도 보이고 세타도 보이지? 그 부분을 l로 대체하면 2분의 1 r l이다 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여러분이 부채꼴과 관련해서 이런 공식 위주로 움직였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요, 바로 요 세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부채꼴 관련 문제를 푼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부채꼴과 관련된 공식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외우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이요 60분법으로 주어질 때는 2파이 r이라는 원 전체의 둘레에다가 360도 분의 x도를 곱해주면 된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원 전체 넓이인 파이 r의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x도를 곱해주면 된다. 뭐 이거는 중학교 때 잘 배워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되게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 공식 외우고 갈 거야. 자, L은 R세타 세 번 있습니다. 시작!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자, 요 공식만 세 번 있습니다. S는 시작!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예 있습니다. 시작!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 이 공식 못 외우면 부채꼴 문제 그냥 버리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란 얘기다. 그리고 공식의 용도. 와, 얘는 하나밖에 없다 쳐. 근데 얘는 공식의 용도가 두 개네. 언제 사용한다? 각 세타를 출제자가 나에게 주고 있으면 앞에 공식을, 세타를 주지 않고 호의 길이에 관한 정보만 주고 있으면 뒤에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제 1차 관문. 내가 문과로 진학할 것인가, 이과로 진학할 것인가의 1차 관문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삼각비 알려드렸죠.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뭐라 그랬어? 그런데 그림이 회전하면은 이거를 막바로 못 찾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사인은 뒷변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푸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그런 애들은 회전이 조금이라도 도형이 이렇게 회전돼 버리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과 수학에서 나오는 기하 벡터를 해낼 능력이 없어. 이과는 절대 가지 마. 지구과학 쪽도 절대로 전공하시면
안 돼요. 천문학 이런 거 전공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과에 가가지고 열심히 문과 쪽에서 인생을 개척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빠도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자기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술적인 재능은 엄청